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애프터 이펙트 6차시 텍스트 애니메이션. 오늘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텍스트를 애니메이션 시키는 방법인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위치 속성을 바꿔가지고 텍스트 전체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해서 글자를 낱자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글자 전체가 아닌 한자 한자 낱자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범위 선택기에서 시작 범위와 끝 범위를 조절을 해서 효과를 적용하는 구간을 저희가 원하는 부분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효과를 줍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속성을 섞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속성을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하나의 범위를 가지고 여러 개의 속성을 쓰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범위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범위를 가지고 여러 개의 속성을 쓴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이 좀 살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샘플 동영상 예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샘플. 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글자가 솟아오르죠.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솟아오르는 글자가 한자씩 한자씩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크기도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 변화가 되죠.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텍스트 속성 중에 애니메이터 속성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글자를 쓸게요. 위에 문자 도구 고르시고 원하시는 부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서 글자의 색상은 검정색, 그 다음에 글씨체와 글씨 크기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자, 샘플이라고 내용을 입력하시고 선택 툴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가 공부한 내용으로는 글자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변형 속성 중에 위치 속성을 사용해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위치 속성 P 누르시고 아래쪽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자, 초시계 눌러놓고 키프레임 생긴 거 확인한 다음에, 자, 시간 주고 움직임을 줬어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글자가 전체 단어가 한꺼번에 움직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예제에서는 SAMPLE 해가지고 낱자로 따로따로 움직였었죠. 자,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게 하려면 지금 저희가 학습하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각각의 한자 한자를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각 레이어마다 한자씩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자, 위치 속성에 있는 거 리셋 시켰습니다. 초시계 눌러가지고 애니메이션 설정됐던 거 다 지웠어요. 자, 그러면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각 글자를 낱자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확장 버튼을 펼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텍스트와 변형이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 중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 삼각형 확장 단추 눌러가지고 메뉴를 열어보면, 자, 여기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변형 속성에서 봤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자, 그러면 한번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치에 해당하는 속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 클릭해서 고르시고, 자, 그러면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죠. 자, 그리고 그 항목 밑에는 위치라고 하는 속성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값을 제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위치에 있는 값을, 자, 가로축과 세로축의 값 두 개의 값이 있는데 먼저 세로축의 값을 사용을 해서 아래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애니메이션 속성에서 초시계 단추를 눌러놓지를 않았죠. 초시계는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변형 속성에서는 초시계를 눌러놓고 움직였었는데 각각의
글자를 낮자로 제어하실 때에는 초시계를 체크하지 않고 값만 변형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제어할 때에는 이 애니메이터의 범위 선택기를 가지고 제어를 할 거라 위치는 그냥 값만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던 글자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범위 선택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거 확장 단추 눌러서 펼치시면 자, 여기에 시작과 종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 시작과 종료라고 하는 이 옵션이 저희가 낮자로 움직이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글자를 잘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시작 값을 한번 변형을 줘 볼게요. 시작 값에 변형을 줬더니 자, 보시면 SAMPLE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글자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범위 선택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위치를 사용을 해서 끌어내린 영향력을 받는 범위예요. 그리고 이 범위의 바깥쪽에는 영향력의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위치 속성에서 위치에 변화를 준 그 효과가 적용되는 범위는 바로 요 범위 안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요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효과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낮자로 한자씩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범위의 시작과 끝 부위를 조절을 해서 점점점 범위를 줄여주시게 되면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글자들이 한자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각각 낮자로 움직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밑에 값을 한번 더 조절해 볼게요. 자, 보시면 시작에 있는 값을 제가 점점점 값을 올려주면 범위가 점점점 좁아지죠. 자, 보시면 이렇게 범위가 많이 좁아졌죠. 이렇게 범위가 점점점 좁아지고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범위에 영향을 받는 애들만 밑으로 끌어서 당기는 거예요. 자, 시작 범위 가지고 다시 값을 줄여가지고 원래대로 넓히면 이번에는 전체의 범위 안에 효과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에 있던 애들이 다 밑으로 끌어당겨졌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시작에 있는 값을 초시계를 켜고 범위를 조절을 하시면 그게 바로 한자씩 움직이는 낮자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편집 기준선을 시작 위치 0초에 놓으시고 초시계 눌러 놓습니다. 시작. 자, 그런 다음에 한 2초 정도 걸쳐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작 범위를 100%로 범위를 쭉 줄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확인해 볼게요. 편집 기준선을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한자씩 글자가 올라가는 게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편집 기준선을 0초로 감아놓고 자, 이번에는 이 시작 값이 아니라 종료 값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초시계를 눌러서 기존에 있던 애니메이션을 꺼버리고 자, 종료 값을 한번 제어를 해보면 현재 종료 값이 100%니까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자, 줄이면 뒤에 있는 범위가 당겨오게 되죠. 시작의 값을 조절하시면 앞에 있는 범위가 밀려나게 되는데 종료 값을 제어하시면 뒤에 있는 범위가 당겨져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자의 움직이는 순서를 보시면 끝자부터 올라가죠. 자, 한번 제가 또 조절해 볼게요. 자, 종료 값을 낮춰 보니까 뒤에서 한자씩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범위 선택기에 있는 시작과 종료를 사용해서 범위의 구간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그 외 나머지 것들은 효과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근데 그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오프셋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오프셋은 저희가 정의해 놓은 구간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자, 종료 값을 제가 낮춰가지고 범위를 한 두자 범위 잡았네요. 자, 이렇게 두자 범위를 잡아 놓으면 자, 옵셋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간이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데 이 구간 통째로 점점점 밀어 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두 개의 넓이만큼씩 이동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시간을 2초 정도 주고 오프셋 값을 조절을 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두 개의 넓이만큼만 되니까 오르락내리락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범위 선택기에서 효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과 종료 옵셋을 처음 기본값으로 바꿨습니다. 시작은 0, 종료는 100, 옵셋도 0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음으로 학습할 내용은 사용한 속성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섞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사용한 것은 위치 속성이었죠. 자, 여기 위치 속성 사용해서 시작값 주신 다음에 2초 정도 가서 시작의 범위를 100%로 올려서 자, 현재 만들어진 것은 위치 속성을 사용해서 낮자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게 재미가 없어서 저는 크기도 점점점 커지면서 올라가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하나의 범위 설정 가지고 여러 개의 속성을 적용을 할 거라 여러분들이 속성을 추가하실 때에는 애니메이터 옆에 있는 추가 단추를 사용해서 속성을 등록하셔야 돼요. 자, 여기 추가 단추를 눌러 보시게 되면 속성이 있고 그 속성에 자, 보시는 것처럼 위치, 비율, 회전, 불투명도 해가지고 아까 봤던 속성들이 또 다 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러 개의 속성을 하나의 범위 가지고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애니메이터에 있는 추가 단추를 눌러서 속성을 등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텍스트에 있는 애니메이션 부분 있죠. 자, 여기에서 처음에 저희가 누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에 있는 이 속성을 등록하시려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터에 있는 추가 단추를 눌러서 속성에서 비율을 등록해 볼게요. 비율. 자,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범위 선택기 안에 위치와 비율이 같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애니메이터 1 안에 범위 선택기가 하나 잡혀 있고 그 안에 적용받는 효과는 위치와 비율이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저희가 위치 값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율도 초시계를 눌러 놓는 거 아닙니다. 초시계 누르지 말고 비율 스케일 값을 0으로 바꿔 놓을게요. 0%.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0으로 바뀌어서 안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은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시작 범위를 사용해서 효과가 적용되는 범위의 구간을 좁히게 되면 이 시작 범위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애들은 우리 이 위치하고 비율 값에 영향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원래 값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크기 값도 100%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로 올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편집 기준선을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글자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의 범위 구간을 가지고 여러 개의 속성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애니메이터 항목에 있는 추가 단추를 눌러서 속성을 등록한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가지고 실습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닫기 하시고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새 컴포지션 크기는 1920에 1080, 그 다음에 지속시간은 10초, 배경색은 흰색. 설정 끝나셨으면 자, 확인 단추 누르시고 자, 저희가 사용할 소스를 좀 불러오도록 할게요. 왼편 프로젝트 패널 더블 클릭하셔서 패널 열리면 다운로드 받으신 두 개의 소스 불러옵니다. 꽃담과 하늘 가져오기.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에 있는 소스를 레이어 패널로 옮길게요. 자, 먼저 하늘 동영상 얹으시고 자, 이 동영상 크기가 화면에 꽉 차게 하기 위해서는 스케일 조절하셔야 되는데 좀 쉽게 하시는 방법은 여기 하늘 레이어를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변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자, 여기에서 컴포지션에 맞추기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적용하시면 현재 소스가 컴포지션에 딱 맞춰져요. 자, 이렇게 해서 쉽게 화면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꽃담 그림을 하늘 위에다가 얹으시고 자, 이 꽃담 그림은 밑으로 좀 내리셔서 가운데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올게요. 꽃담 이미지를 배치시키시고 채널 로고로 사용할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상단에 있는 문자 도구 고르신 다음에 자, 클릭하시고 여기 구분 스터디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구분 스터디. 자, 입력하신 다음에 선택 도구로 도구 바꾸시고 자, 글자는 색상은 흰색으로.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가셔서 가운데 정렬 하시면 배치가 되죠.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채널명에 해당하는 구분 스터디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낮자로 한자씩 담 뒤에서 솟아오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 선택하시고 레이어에서 보시게 되면 확장 단추 눌러서 펼치면 텍스트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 항목을 클릭하셔서 위치 속성을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에 범위 선택기와 위치가 등록이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위치에 세로 값을 사용해서 밑으로 조금 끌어당길게요. 자, 보시면 귀와 바로 아랫부분까지 내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애니메이션 하려고 이 애니메이터 항목에 붙어 있는 위치 속성에 초시계를 누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요거 초시계 눌러놓지 않고 하는 겁니다. 범위 선택기에 있는 값으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자, 그러면 범위 선택기 펼치시고 여기 시작에 있는 초시계 눌러 놓으시고 1초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때부터 글자가 올라가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0초에 만들어져 있는 키프레임을 1초로 당겨 놓으시면 되겠죠. 이때부터 애니메이션이 시작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냐 그러면 한 2초 정도 분량이다 그러면 1초에서 2초를 더하면 3초겠죠. 자, 3초로 옮기신 다음에 시작의 값을 100으로 올려주시면 글자가 한 자씩 한 자씩 올라가죠. 자, 그래서 1초부터 3초까지 글자가 한 자씩 한 자씩 올라갔네요. 잘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그냥 올라가면 재미가 없어서 크기가 커지면서 올라가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레이어 보시게 되면 애니메이터 항목에 있는 추가 단추를 쓴다 그랬죠? 자, 여기서 속성 중에 비율 속성을 추가합니다. 비율.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범위를 두 개의 효과 속성이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비율 값을 0%로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편집 기준선이 올라갔을 때에는 효과 범위 구간에서 벗어나는 애들은 크기가 원래 크기대로 돌아가면서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편집 기준선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그러면 글자가 쭉쭉쭉 올라오는 게 만들어졌죠. 네,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요, 글자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저는 이 담 뒤에서 글자가 솟아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레이어 펜을 보시면 글자 레이어를 꽃담 밑으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꾸시면 자, 이제 확인해 보시면 담 뒤에서 글자가 솟아오르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최종적으로 자, 5초까지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고 나머지 뒤로는 안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레이어 전체 선택해서 저희가 레이어 막대 자르는 것은 단축키 Alt하고 괄호 닫기라 그랬죠. 그래서 필요 없는 뒷부분 잘라버리시고, 그 다음에 작업 영역 구간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 막대기 있죠. 작업 영역 구간도 끄집어 당겨서 5초에다가 맞추시면 되겠죠. 자, 이거 맞추는 단축키 쉽게 하려고 그러면 단축키 N 누르면 쉽게 조절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확인 한 번만 더 해보시면 플레이 하면 1초 공백이 있고 글자 올라온 다음에 보여주는 시간 2초 정도 지나가면 저희가 5초짜리 인트로 로고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하신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은 텍스트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 하게 되면 텍스트가 단어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 낮자 단위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변형 속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항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터 항목에서 속성을 등록하시게 되면 범위 선택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범위 선택기에서 시작 범위와 끝 범위를 사용을 해서 요 구간 안에만 효과가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준다는 거.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 개의 속성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범위 구간 안에 속성을 등록하셔야 된다. 애니메이터 항목을 여러 개를 등록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 속성을 쓰실 때에는 하나의 범위 선택기를 사용하시는 게 효과가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신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강조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 번 연습하셔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셔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